프리랜서로 돈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도 창업 감면 받아서 세금 혜택 받으시면은 세금 안 나오는 경우도 진짜 많이 봤어요. 마지막이에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세무 법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계정세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4년 7월 말에 공표가 됐어요. 이 내용은. 그리고 대부분 25년 1월 1일이 시행 시점이니까 저번 영상에 보면은 창업 감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창업 감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많이 줄었다. 직원들 채용을 안 하니까 고용이 안 느니까 세제 혜택을 만들어 줬어요. 사업장에서 직원을 뽑았다. 그러면은 세제 혜택을 엄청 많이 줬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늘었냐면은 청년을 채용했다. 그러면 초창기에 어떻게 됐냐면 1,100만 원씩 3년을 해줬어요. 1,100, 1,100, 1,100. 그리고 사업장에서 직원들 4대 보험료 절반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줬어요.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이게 그리고 작년부터 이게 너무 규정이 복잡하고 일반적인 납세자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러면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높여줬어요 또. 그래서 1,550만 원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1,550만 원까지 3년을 해줬어요. 엄청나죠? 직원 한 명 뽑으면은 세금을 엄청 많이 줄여줬어요. 근데 이거를 양날의 검이었어요. 직원을 뽑았다가 3년을 공제를 해주는데 3년 안에 직원 수가 줄면은 받았던 거 다 토해내라. 이런 제도였어요. 고용을 최소한 3년은 유지해라. A라는 사람을 뽑아도 그 사람이 뭐 그만둘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B라는 사람으로 다시 바로 채용을 해라. A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냥 만약에 퇴사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인원수 유지해라. 3년 동안. 그렇지 않으면 너 공제받은 거 다 토해내게 할 거다. 이런 내용이 기존의 세법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이 3년 적용해 주던 걸 2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최대 1,550만 원 받던 걸 이제 3년이 아니고 2년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채찍을 했으면 당근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근도 줬어요. 사후관리 규정. 그러니까 중간에 인원 줄어도 이거 뭐 세금 토해내란 말은 안 하겠다. 대신에 2년을 만족해. 그래야 2년 동안 먹게 해줄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550, 1,550 이렇게 2년 먹는데 중간에 인원수가 줄었어도 1년 만에 줄었어도 1,550은 먹게 해줄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사실 명확하죠? 뭐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는 고용을 늘리는데 중간에 이제 어려워져서 이거를 정리하시게 되면 다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한 게 아닌가. 고용 증대에 대해서 이렇게 세액공제 바뀌었으니까 또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또 이번에 개정세법은 증세 효과를 누리는 쪽으로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세금을 증세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주요세법, 개정세법 두 번째. 창업 감면과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해주지 않겠다. 이게 개정이 됐어요. 예전에는 창업 감면을 받으면서 고용 증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를 감면 받은 사업장인데 내가 직원도 늘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 고용 창출에 대한 세액 공제 제가 최대 1,550만 원까지 붙는다 그랬죠? 그거를 또 해줬어요. 그거 엄청 줄여준 거예요. 사실 창업하면서 직원 뽑으면 세금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주겠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창업 감면 적용할 거면 창업 감면만 적용을 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넣을 거면 통합고용만 넣어라. 이거예요. 뭐가 유리한지는 사실 봐야 돼요. 통합고용은 1,550만 원씩 2년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만약에 못 받았으면 사실 날아가거든요. 세액 감면은 그냥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그냥 또 날아가는 거고, 뭐가 유리한지는 한번 계산기도 두들겨 보고 고민을 해야겠는데 어쨌든 이게 중복이 안 된다. 중복됐을 때 되게 혜택 컸어요. 제가 봐도 2023년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와, 세금 진짜 많이 줄었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25년부터는 안 된다. 또 증세된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런 것까지 줄여나 싶긴 한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축소시켰어요. 이것도 25년 1월 1일부터인데 이거는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요식업 하시거나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이러신 분들은 부가세에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라는 걸 빼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매출이 1억이다. 1억에 1.3% 130만 원을 내가 내야 될 부가세에서 그냥 빼줬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비율을 좀 줄였다. 어떻게 바뀌냐? 기존에는 한 10억 이내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3%를 빼줬는데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눴어요. 연매출이 5억 이하다. 5억 이하면은 이제 1.3%인 건 똑같아요. 근데 5억을 뚫었어요. 이제 5억에서 10억까지는 0.65%로 줄였어요. 절반으로 딱 줄인 거예요. 이게 부가세에서 체감이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이거 1년 한도가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부가세가 만약에 내가 이 공제를 1,000만 원씩 받던 사업자면은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부가세 낼 때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는 세액공제거든요. 25년부터 부가세 낼 때는 체감 확실히 되실 거예요. 우리 요식업 사장님들 그리고 전자상거래 하신 분들이 아마 체감이 많이 되실 텐데 저축 잘 해두세요. 그리고 기타 좀 개정된 것들이 좀 살펴볼게요. 증세 말고 감세 해준 것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뭐 별로 티는 안 나요. 결혼했다. 결혼했으면은 결혼한 해에 50만 원 세금에서 빼준대요. 두 번째, 이제 자녀 낳았다. 예전에는 첫째 낳았으면은 15만 원 빼주고, 둘째 낳았으면 20만 원 빼주고, 셋째 낳았으면 30만 원 빼주는데, 이제는 첫째 낳으면 25만 원 빼주고, 둘째 낳으면 30만 원 빼주고, 셋째 낳으면 40만 원 빼준대요. 근데 이거 해준다고 저는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줄 거면 좀 폭넓게 해주든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좀 증액을 시켜줬다. 별로 티 안 나요. 이것도 사실 조금 해줬어요. 네, 원래는 내가 1년에 최종 마진이 4천만 원 이내였다. 그럼 500만 원 해주고, 그리고 1억 이내였다. 300만 원 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씩 더 올려줬어요. 4천만 원 이내면은 600만 원까지 해줄게. 그리고 1억 이내면 400만 원까지 해줄게.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제가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억 이내면은요, 세율 구간이 대부분 24% 구간이에요. 이거 공제 100만 원 늘려줬잖아요. 24만 원 세금 빼준 거예요. 별로 티 안 나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폭넓게 감세해 준 건 있어요. 근데 이거 뉴스 많이 나오죠. 상속세 관련돼서. 이건 이제 사업하신 분들도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이게 감세냐, 증세냐, 부자 감세냐, 서민 감세냐, 말이 많아요. 저는 이 법령은 둘 다 갖추고 있는데 약간은 부자 감세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일단은 상속세율은 최대 50%였어요. 내가 자식이나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은 재산을 물려주고 가잖아요. 그게 30억이 넘으면 원래 50%의 상속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그거를 그냥 40%만 이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30억을 물려주고 가는데 이제는 40%만 적용을 해주겠다. 사실 30억 물려주고 가실 분들은 부자 아닌가요? 이거를 줄여준 건 저는 굉장한 부자 감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기는 했어요. 이거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세금 다 내고 나면은 이게 뭐 기업이 뭐 정상적으로 되겠냐. 예전에 뭐 삼성가들 이제 상속받을 때 뭐 경영권이 흔들릴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사실 그런 거 존중해줄 거 존중해도 필요할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감세 효과를 받은 건 맞아요. 예. 사실 좀 약간 부자 감세죠, 이거는. 근데 또 서민 쪽에 와서도 감세를 해준 거는 있어요. 1인당 공제가 원래는 5천만 원이었어요. 이거를 5억까지 늘려줬다. 이거 무슨 뜻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와이프 미안해요. 우리 와이프도 먼저 갔어요. 제가 가요. 그러면 아이들 둘만 남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들 공제 한 명당 5천 그리고 5억, 이거를 비교해서 큰 금액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5천 1억이죠. 1억이랑 그냥 기본 인적공제가 있어요. 5억. 이것 중에 큰 금액이 뭐냐? 그러면 5억이잖아요. 이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려준 재산에서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1인당 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제 자녀가 둘인데 그러면 5억 그러면 10억 그리고 기본 5억, 이거를 비교해서 큰 걸로 올라가요. 제가 애가 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제가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 10억까지 공제가 된 거예요.
10억은 사실 큰 숫자예요. 이 10억만 놓고 봤을 때 재산만 판단하지 않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0억이냐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부채가 있잖아요. 대부분 서민분들은 10억 이상 남기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상속세를 면제받게 될 거다. 기존에 5억이었기 때문에 5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상속세 신고해보고 그러면은 5억 넘어가서 세금 내신 분들은 꽤 있는데 10억 넘어가서 세금 내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서민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많이 공제가 올라간 건 맞아요. 자녀가 셋이면 15억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거고 넷이면 20억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거니까 뭐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공제액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요거는 절세에 가깝다. 서민 감세에 가깝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개정세법은 일단 여기까지. 이 정도 아시면 사업하시거나 이럴 때 큰 변동은 숙지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편도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창업가면 개정된 거 커요. 24년도에 창업하실 분들 창업 서두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지막 혜택. 창업 감면으로 인한 100% 세액 감면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안 생겨요. 그때 창업 감면 100% 생길 때도 말 많았어요. 그거 이제 그냥 한 5년 지나서 없어지는 거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래서 개업하실 분들 24년 안에 뭔가 좀 액션을 취해 두시면 절세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상담 받으시고요. 지금 프리랜서이면서 사업자 등록증 바꾸려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4년이 적기다. 네, 마지막 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